안녕하세요, 히머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너어체 예시 검색해도 안 나오는 이유, 그리고 잘된 너어톡, 못 쓴 너어톡, 이거를 분석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그리고 너어체 예시 이런 거를 유튜브에도 검색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를 뒤지든 유튜브를 뒤지든 구글을 뒤지든 안 나오실 거예요. 그죠? 이 부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왜 그런 건지. 자, 일단 그 나언어가 뭔지부터 약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어체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언어라고 얘기를 했다가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나언어가 연애 자격의 공식 솔루션 명이에요. 이건 뭐냐면 대화를 어떻게 설계를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화법 설계 솔루션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언은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네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화법은 사실은 좀 일정 비율 섞이면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어를 좀 더 많은 비율로 섞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어를 많은 비율로 섞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라는 거는 상황이랑 상대방 성향, 내 성향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이 돼요. 그리고 이 나언어에서 사실 나언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렇게 굳이 깊이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나어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너어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대화가 안 통하는 상황에서 오셨을 때 많이 드리는 솔루션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회 상담이라든지 커플 상담 이런 걸 하실 때 대화가 안 통해서 그 부분 바로잡고 싶으신 경우에 그때 이제 너어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게 돼요. 시간을 되게 많이 할애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처음에 상담 받으실 때 너어를 보통 들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담자분들이 너어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너어체라는 말은 사실 연애 자격에서 만든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부르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너어체가 되신 거고 그리고 워낙 너어체라고 부르시니까 그걸 오히려 연애 자격에서 따라서 이제 너어체라고 부르게 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나언어다. 그리고 나었다로 너었다로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일단 오늘 주제가 너어체 예시가 검색해도 안 나오는 이유니까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게 그때 상황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 나의 성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형식이 달라지고 비율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A라는 내담자가 있어. 이 사람이 선생님이랑 같이 너어톡을 썼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썼으니까 이건 잘 쓴 너어톡이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너어톡 예시가 이거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존에 수많은 예시가 있을 텐데 뭐 요 내용을 굳이 이 A라는 내담자분이 쓴 너톡을 그대로 안 주셔도 되니까 조금만 각색해서 주시면 안 되겠냐? 그런 내용일 거예요. 물론 드리는 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조금만 바꿔가지고 드리면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내용이 여러분 상황에 맞을까?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놀라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건 카톡 상담 같은 경우에 전화 상담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전화 통화 중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카톡 상담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이제 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예시를 알려드리고 그러는데 근데 이 예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예시가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 예시가 절대로 아닌데 평소에 못 들어봤던 말이고 사실 너를 직접 보시면은 야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하지 하고 되게 좀 감동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랑 되게 상황이 다른 예시임에도 너무 말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 중인데 아직 이분에게 맞는 너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만들어 드린 것도 아닌데 선생님 저 보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진짜 그러시면 안 되는 게요. 이별이라는 상황을 너무 쉽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떠난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시 얻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인다고 이게 상대 눈에도 좋아 보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제 두 분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고 두 분의 갈등의 골이 깊지가 않고 진짜 헤어진 지도 얼마 안 돼서 한 정말 뭐 몇 시간 안 됐어. 48시간도 안 됐어. 그런 경우에 사실 너체 예시만 보내더라도 재회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정말 이건 상황이 좋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 보통 상황이 진짜 좋으면 이거 안 보고 계실걸요? 그쵸?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 상황이 좋으면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하면 잡히겠거니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지금 안 오니까 이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 데서나 예시를 찾아가지고 이걸 보내려고 하시면 진짜 안 되는 게, 그 잘 쓴 너어톡이랑 못 쓴 너어톡이 있어요. 그 못 쓴 너어톡은 뭐냐면, 상담을 받았어. 그런 다음에 그냥 본인이 너어톡 초안을 썼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신 게 아니라 피드백을 해줬어. 피드백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너어톡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어가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너무 매달리고 계시다. 그 부분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상대에 대해서 마음을 읽어주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 좀 자책이 많이 심하시고 아직까지도 설득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들을 좀 다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상담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이분이 납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보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를 해서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뭐 대충 이런 내용들이 피드백 내용이에요. 피드백을 받아도 이걸 반영을 하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피드백만 받지 말고 첨삭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첨삭해 주셨을 땐 좀 많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첨삭이겠고, 그리고 제대로 상담을 받아서 너어톡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상담을 받아서 너어톡을 쓰시는 경우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첫 상담이 끝나. 첫 상담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너라는 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이별을 했을 때 어떤 말들을 하면 안 되는지, 되도록 무슨 말을 하시는 게 좋은지,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략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 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첫 상담 시간이 많진 않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의 그 대화 케미가 잘 맞으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얻어가실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담자분들이 이런 질문 계속 하시는 경우가 있어. 제가 정말 될까요? 이 재회가 될까요? 이것만 계속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질문을 무시를 하고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믿음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리고 그 불안감을 좀 케어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상담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좀 들으실 분량이 적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첫 상담에서도 본인이 얼마나 얻어가시는지는 본인한테 달리신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첫 상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담자분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내야겠다. 그러면은 물론 그 내용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과제를 드려요. 그러면은 과제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과제가 한두 개로도 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과제가 진짜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어쨌든 과제를 드려. 그러면 이 과제들을 성실하게 해 오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너가 그게 있어요. 매달리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굳이 오늘 영상만이 아니어도 다른 데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데, 매달리지 말고 설레게 하라고, 그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만 골라서 해주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마 본인들 생각에 상담 받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주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시면 내가 했던 생각이 다 틀렸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상대 생각을 정확히 읽어서 말을 해줘야 하는데 내가 여태 그 방식으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상담받으니까 더 모르겠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과제를 하면 할 말들이 생성이 돼요.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너를 하는 거구나. 이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상대가 약간 나를 다르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과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과제 내용이랑 상담 내용을 가지고 너어톡을 여러분이 초안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너어톡 쓰는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일단 저의 경우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우선 너어톡 초안을 받는 이유는 혹시나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을까봐 써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저랑 상담한 내용에서는 최근에 내가 어디 뭐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다든지 뭐 그런 일정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너어톡엔 그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갔다가 이제 오는 날이 언젠데 그때 시간이 되겠냐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은 제가 본인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본인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 중에 상담 중에서 제가 못 들은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봐 그 부분 때문에 너어톡 초안을 써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첨삭을 해드릴 때는 그분의 너어톡을 거의 안 살려드리는 편이에요. 내가 빠뜨린 게 있는지만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과제예요. 과제 내용을 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너어톡 플로우를 약간 잡아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플로우에 맞게 과제를 어떻게 버무려서 이걸 만들어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을 해요. 정말 오래 걸리는 경우는 며칠 걸릴 때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을 돌릴 건지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의뢰를 해주신 건데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써야지 이 내용을 볼 건지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승낙을 하게 만들 건지 그리고 정말 너무 단호한 경우에서 승낙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래도 어떻게 이미지라도 처음에 좀 개선을 하게 만들 건지 이걸 진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첫 상담에서는 여러분한테 모든 솔루션을 드리지 못해요. 한 사람 앞에 솔루션이 10개 정도가 좀 설계가 되는 편이거든요. 전체 솔루션은 한 200~300가지 정도 있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한 사람 앞에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10개, 15개 정도인데 첫 상담에서는 아무리 많이 들으셔도 진짜 4개 정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적게 들으시는 분은 하나 정도 듣는 것도 간신히 듣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알아야 되시는 건 많은데 너어톡을 빨리 보내야 되고 근데 이제 첫 상담에서 많이 못 들으셨고 그럼 그 부분을 커버하는 거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너어톡에서 이분이 아셨어야 하는 것까지 너어톡에 다 담아서 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첨삭이 이루어지는 거고 즉 잘 쓴 너어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다? 과제다. 다른 게 아니라 과제랑 그리고 진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솔루션이 전부 들어간 내용이 돼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이제 저희는 시나리오를 짜드려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시다 보면은 재회가 될 건데 그 사이에 이런 변수들이 있고 이런 변수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다른 변수들이 나오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또 같이 얘기를 드리면 되니까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자. 그리고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보자.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어톡을 처음 보낸다라는 거는 이 전체 플로우에서 정말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전체 플로우에 맞게 이 처음에 세팅이 되는 건데 이 전체 플로우라든지 혹은 과제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혼자 너어톡을 쓴다? 혹은 어디선가 봤었던 너어톡 같은 내용을 내가 상대한테 보낸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정확도를 가질까요? 진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잘 쓴 너어톡은 A랑 B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너어톡은 A한테 맞춰서 쓴 거야. 그럼 A가 봤을 때 눈물이 펑펑 흘러. 너무 감동을 받아. 그런데 B한테 보내면 뭔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잘 쓴 너어톡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사람을 타겟팅 해가지고 쓰셔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잘 되셨으면은 이거 안 보고 계시겠죠? 이미 안 헤어졌거나 재회가 됐거나 하시겠지? 그래서 어쨌든 너무 조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상담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조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는 하신데 일단 재회는 다른 게 아니라 조급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조급할 수 있어. 당장 타이밍이 골든 타이밍은 일주일 안팎이고 뭐 실버 타이밍은 한 달 안팎이라고 하는데 난 지금 시간이 없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톡방에 지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가 답변도 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차라리 타이밍을 놓치라고 얘기 드려요. 타이밍 중요하지. 중요한데 타이밍은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준비가 안 되고 타이밍은 따져봤자 의미가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급해서 아무렇게나 나랑 맞지도 않는 너어톡을 보내면 이거는 결과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쵸, 잘 안 되시고 와서 하소연하시면 솔직히 너무 해드릴 게 없으니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 눈물 날 것 같다 진짜. 아무튼 얼마나 소중해서 잡으시려고 하시는지 아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로. 최근에도 이제 잘못된 너톡 혼자 보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상담 한 번 받으신 분이 피드백 제대로 안 받고 보낸 것처럼 너톡을 쓰셨어. 혼자 쓰신 거 치고 잘 쓰신 거죠. 결과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가. 그 상태에서 상담을 하시겠다고 오셨어. 저희가 그냥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상담을 해요? 결과가 날 것 같아야지 상담을 해드리는 거지. 만약에 정말 나는 너무 사정이 안 되고 혼자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혼자 어떻게든 해보시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칼럼이라든지 많이 보시고 준비 제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상담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진짜 조급해서 보내는 거, 내 맘대로 보내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너어체라든지 혹은 다른 곳에서 약간 너어체 비슷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곳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곳들에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이거를 내용을 보내주시거나 혹은 본인들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를 갖다가 쓰시거나 이제 그러시면서 결과가 안 나오는데 결과가 안 나오시고 나서 사실 저희가 해드린 것도 아닌데 저희한테 오셔서 물어보시거든요. 저 너어톡 보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도 사실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어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거잖아요. 말이 안 통해 보여서 이별이 된 상황에서 말이 다시 통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을 주고 반신반의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더 확신을 주면서 재회를 시켜가는 과정이 보통 너어톡으로 시작하는 재회인데 이 처음 너어톡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얘가 바뀔 리가 없는데 바뀌었어? 에이 그럴 리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너어톡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놀람 효과를 기대를 하고 이걸 보내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혼자 적절하지 않은 어설픈 너어톡을 보냈어. 그럼 상대분 입장에서는 이게 놀랍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내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읽어주는 척 보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상담을 받고 너어톡을 보내잖아? 사실 이 너어톡이라는 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서 내용은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랑 그리고 저희랑 상담받고 보내시는 거랑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에 사람이 반응을 한다고. 그래서 내용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선 똑같은 말을 또 들은 것 같은 기분이니까 제대로 읽지를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놀람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맞기는 해서 물론 상황 선생님이 또 봐줄 거예요. 너어톡을 진짜 못 쓰신 분들 같은 경우 그냥 나어톡이랑 똑같이 쓰시거든요. 그럼 너어톡 또 보내도 되기는 해요. 놀람 효과가 생길 것 같으면 또 보내도 되는데 어쨌든 잘못 쓰신 내용을 가지고 잘 안 되셔가지고 오신 경우는 상담받기도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진짜 좀 땅을 치고 우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잘 안 보고 싶어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속상하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짜 상담 받을 생각이 있으시면은 진짜 혼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의논해 나가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너무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까지 찍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제 진심이나 이런 게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영상 보신 분들 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시기를 바랄게요. 화이팅!